미국 증시는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미국 증시가 다우랑 뭐 S&P,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근데 장 막판에 좀 올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주로는 뉴스케일 파워가 기술 공급 계약 체결권으로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오클로도 덩달아 약간 상승을 좀 했고, 양자나 뭐 이제 로켓랩 같은 뭐 우주 이런 쪽들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다 양전에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즉 시가보다 종가가 좀 올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투심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미장 하락했다고 좀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올려 마감해서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것들 좀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약상승했는데 괜찮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장기채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뭐 머크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국내장 종목들이 좀 양호한 편인데 개별주는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금이랑 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 금이나 은 관련해서 뭐 엘컵텐 같은 거 보지 말고 미국의 금광 관련주나 아니면은 금은 ETF 같은 거 보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장 뭐 금 관련주는 이런 걸로 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특징주적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계속 격화 중입니다. 예, 지금 젤렌스키랑 푸틴이 이제 정상회담 하기 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있죠. 독일 총리가 얘기했나? 그래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데 폴란드에 지금 방산전 시회도 있고 제가 뭐 주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도 괜찮을 거라고. 방산 이제 저는 레버리지 ETF 나오니까 멤버십은 그거 사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3분기 내 출시가 되는데 방산 인버스 뭐 ETF 나오니까 그거 사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던데 오늘도 뭐 기사 하나 나왔죠. 저도 제가 뭐 새벽에 한 4시쯤에 저도 본 기사인데 방산주 앞으로 예, 뭐 10년인가 10년 끄떡없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그런 미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확대할 그런 뭐 기대감이 없어요. 거기는 뭐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납품권이 좀 상당히 많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확대 그 기대감이 좀 있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도 이제 팝니다. 그래서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동 수주권은 지금 전혀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이제 유럽도 이제 방위비 같은 거 이제 인상을 좀 하고 하는데 어디 거 사겠습니까? 자국 거 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납기도 잘 맞추고 그다음에 가성비도 좀 있는 국내 방산 장비를 살 수 있겠죠. 이 장비를.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MS 솔루션이 제가 이번 주 탑픽으로 꼽았는데 어제도 좀 급등 나와서 예, 좀 저희 제가 네프콘에 얘기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죠? 뭐 더 쭉쭉 가는 바람에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웨이브 일렉트로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도 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8조 오르카 수주 총력전에서 하나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하나오션은 좀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의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젠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차익 실현도 조금씩 그래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선 ETF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슈도 다시 또 이제 지금 알리바바 AI 칩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어제 아시죠? 멤버십 네프콘 관련 쪽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좀 저점 매수하자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미리 우선은 오늘 새벽에 한 3시쯤인가 저는 뭐 속슬 있죠. 반도체 레버리지 그다음에 TQQQ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 저는 좀 봤는데
그런 거 제가 볼 때보다는 좀 더 올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마감을 했는데 지난번에 딥시크 충격 그거 한번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번에 그때 그 학습 효과 딛고 일어나서 엔비디아 신고가 갔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락폭이 그 정도만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학습 효과란 게.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미국 연방법원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무효다. 그거 이제 판결 나왔잖아요. 저번에도 그때 똑같이 1심인가요? 그때도 그 무효 판결 나서 관세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고 다시 또 리스크 다 부각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신고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뭐 트럼프 이제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뭐 증시가 조정이 나오니까 여러 이제 하락 요인들을 이제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 같은 게 저번에 서브프라임발 무기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충격을 받고 떨어졌지만 결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또 오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스템을 좀 완비를 좀 많이 해놔서 개선을 좀 많이 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학습 효과로 그다음 이제 그 정도만큼의 하락은 이제 오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도 저번에 오히려 코로나 때가 매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때 급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로 이제 비슷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정도의 낙폭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안 좋냐 하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악재. 코로나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중국의 어떤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때 저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면부터 그때 코로나가 그렇게 뭐 2년, 3년 갈 줄 알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상당히 예, 좋지 못한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건강 악화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벤스가 이제 벤스 부통령이 바로 이제 트럼프의 그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그 악재 만약에 트럼프가 병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또 시장은 생각만큼 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재가 이렇게 소모가 되어지면 예, 재료가 소멸된다는 건 호재뿐만 아니라 악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미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떨어질 거다 이런 거 이제 없는 거 아시죠? 디커플링 됩니다. 다만 미국장의 제가 특징주를 제가 정리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즉 원전 관련해 상승을 좀 했고 제약바이오 조금 버텨줬고 그다음에 금관 관련주 좀 올랐고 그다음에 뭐 양자나 우주나 여러 반도체까지 예, 성장적 섹터가 그래도 나스닥이 반등 마감하면서 같이 꼬리 올려서 양전은 아니라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미국장 특징주 관련해서 그쪽 섹터를 좀 보시면 되는데 크게 급등한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SMR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여서 이게 관련해서 두산에너빌 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 뉴스 같은 경우에는 즉 전일 오후 6시부터 아침 제가 5시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나온 것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또 이제 제가 네프코나 멤버십 같은 거 제가 드릴 건데 우선은 새벽 5시까지 나온 기사들을 중에서 좋은 거 헤드라인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은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음.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전기차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에서 80%의 시장 가치를 이제 테슬라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봇 쪽이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멤버십도 나우로보틱스 얘기를 좀 했었죠. 이 중에서 근데 나우로보틱스가 단타 좀 시세를 좀 줬네요. 네. 지금 좋아 보이는 건 로보티즈나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좀 로봇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까지 테마 순환이 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개별주가 이제 움직입니다. 즉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거는 안 가기 때문에 어, 접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제가 어제 장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릭스를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는데 7만 원까지 본다고 했는데 결국에 뭐 상한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 추세 좋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뭐 D&D 파마텍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저희 지금 멤버십 네프콘 주력주 하나가 좀 있어요. 그 하나 빼고 D&D 파마텍도 제가 후발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저께 확 내리더니만
결국에 신고가를 했는데 D&D 파마텍도 지금 임상 관련해서 9월 달 안에 뭔가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연구체 발행이나 책 뭐 요게 어 그 유증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예, 조심은 좀 하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고점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뭐 여러 이제 그 창투사들이 좀 오름 테라피틱에 좀 들어갔는데 그 자금 아직 회수 안 했다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오더니 계속 올립니다. 이런 것도 추세가 좀 좋아 보이고 에이프릴 바이오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뭐 요거 제약 바이오 섹터 ETF 같은 거 보셔도 됩니다. 개별주들의 좀 흐름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등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개별주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ETF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의료 AI 유럽이 좀 강했는데 뷰노 같은 것도 올라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친구들이 CEO를 하고 있는데 대표를 맡고 있는데 조금 저는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저는 좀 안 보려고 합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의료기기 오스테오릭 저도 뭐 좋게 보는데 요런 것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제가 어 탑픽으로 한 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최저가로 우리 국내 주식 탑픽으로 그죠? 국내 주식 4탄이었나요? 그때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때 저는 1차 목표가가 최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뭐 일본 등지에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그다음에 조선 같은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계속 개별주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때는 본행제, 어쩔 때는 또 LNG 탱크, 어쩔 때는 또 피팅 밸브, 어쩔 때는 엔진, 어쩔 때는 또 이제 조선 대형 3사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조금 근데 조심은 좀 하십시오. 예, 최근에 이제 좀 거의 다 고점을 찍고 있어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갈 걸로 봐요. 더 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신규 매수하라고는 못 하고요. 좀 내리면 사시면 어떨까 합니다. 방산도 아까 얘기 드렸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학습 효과 때문에 알리바바 AI 칩 관련해서 저는 하락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가 또 뭐 다른 또 중국의 또 저가로 이제 만든 AI 뭐 LLM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어, 뭐 상당히 수준이 높다, 뭐 기능이 좋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또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벌써 좀 민감하게 지금 반도체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안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은 좀 하시고요. 대신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으로 이미 AI 섹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개별주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죠. 지금 FST인가요? EUV 쪽으로 그게 이제 애프터 마켓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가온치스 같은 것도 지금 애프터 마켓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타 뭐 신규 상장, 그다음에 개별주 이런 거를 적어 놨는데 뭐 전일에 삼성생명이나 뭐 지주사, 증권, 그다음에 저PBR 이쪽이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돌아가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정책 기대감 섹터는 뭐 미국 증시 움직임과는 뭐 동떨어져 움직이기 때문에 디커플링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만합니다. 기타 뭐 시외 강세, 애프터마켓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좀 했죠. 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휴전이 조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 넥스트 트레이드 8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또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개별주들 같은 거 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 빨간색으로 천원 종목들 이런 것들 보시고 오늘은 미장이 그래도 말아올려 마감해서 국내장 전일 뭐 외국인 수급 좋았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엔 양매수 들어왔어요. 기관하고 외인이 개인만 팔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저거 적어 드렸죠. 3천억 이상의 순매도세만 보이지 않으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떨어지면은 좀 추매를 해서 평단을 좀 관리하시던가 아니면 현금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9월 다들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들 지금 안 좋게 보거든요. 여태까지 10년 내 S&P 오른 적이 없다, 뭐 거의 다 내렸다. 계속 그렇게 누구나 떠들면요. 그런 식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 9월 달 과연 그렇게 안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걔네들 북클로징이 있지 않습니까? 9월 이제 회계연도 걔네들은 이제 9월 달 마감이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큰데 뭐 그간 또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씌워줘야 연말 랠리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헤지 펀드나 여러 미국 그런 매체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8월 달까지 또 이제 펀드 매니저들 다 휴가 끝나고 와서 9월 달부터 시작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또 악재들 같은 악재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좀 유도하려는 거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쭉쭉 갈지 모르고 미국이 그 연초에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를 때 걔네들도 많이 못 샀어요. 한국장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성급히 살라 그러는데 이제 주가는 다 높고 그죠? 뭐 지금 알파벳 같은 것들도 지금 거의 뭐 신고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AI 관련해서만 뒤쳐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떨어뜨려서 저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9월 달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FOMC 전에. 근데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하면 결국에는 저는 전후로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지표들을 좀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그런 대기 자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방이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박스권 이탈한다 해서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주워 담아야죠. 그래서 저는 9월 달 한 달 내내 떨어지는 날마다 매수해 놓고 10월, 11월, 12월 제가 랠리 그거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많이 길어졌어요. 예, 오늘 뭐 특별히 보이는 섹터가 저도 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특별한 뉴스 없으면 전일 강세 섹터 그게 오전장에 좀 잠깐 반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뭐 제가 유망 섹터는 제가 월요일 날 다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제 그 라이브 그 카테고리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시고 그쪽 섹터는 저는 계속 매수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오늘 만약에 금리 미장 장기채 금리가 확 튀어서 제약바이오 내리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스레드나 뭐 텔레그램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